있죠. 자, 사채. 자, 떠들어 볼게요, 여러분. 네, 긴장된다. 떨려. 여기 할 때 제일 떨려요. 여러분 표정이 진짜 많이 아요. 네, 여러분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썩었대.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말실수. 네,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일단 사채는 우리 실제 상장 기업이 아니면 사채 발행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현실에서는 붕괴 거의 할 일 없어요. 맞죠? 그리고 왜, 일단 붕괴 할 일 없어도, 근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회계 쪽은 사실 진짜 좋아요.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왜냐면, 어려워서요. 여기 괴롭히기 딱 좋은 동네거든. 아니, 제가 괴롭히기 좋아하는 동네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채 붕괴가 여러분들 왜 어렵냐면, 자꾸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사채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망하는 동네예요. 라고 해도 생각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 사람인지라. 했죠. 그래서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사채를 공부하실 때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빨리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거 설명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배우셨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채 같은 경우에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에 따라서 발행가액이 결정이 돼요. 이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굳이 여러 표현을 하자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 액면 금액 있죠? 액면 금액 있잖아요. 좀 이따 밑줄 쓸 거지만, 이 액면 금액은 사채 발행자 있죠? 그러면 질문 좀. 사채 발행자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사채 발행자. 채무자예요? 맞죠? 채권자? 채무자, 사채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사채 발행하거든요. 사채 이자율은 몇 프로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액면 금액은 사채 발행자 있죠? 사채 발행자가 액면이라는 건 사채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뭐 사채 발행자가 채무자죠. 만기에 상환하기로 기재한 금액. 하기로 음, 기재한 금액을 우리가 액면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채 만약 액면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만기에 1,000만 원 갚을게요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같은 말인데 좀 여러분들 외워주실 게 이 같은 말 우리 액면 이자율하고요. 같은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이거든요.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액면 이자율하고 표시 이자율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완벽하게 동의어. 뭐냐? 우리가 여기 이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이 사채 발행 기업 있죠? 사채 발행 기업이 사채 액면 금액을 기준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다라고 해서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방금 1,000만 원이 액면 금액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사례를. 또 사채에 만약에 표시 이자율 1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 회사가 매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1년마다 100만 원씩 실제로 현금이자 주는 거예요. 알죠? 꼭 기억하셔야 돼.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죠? 시험에 더럽게 내면 액면 이자 막 던져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인데 제가 여기에 적은 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서울로 아무리 모로 가도 서울로는 간다라는 거고 실제로 시장 이자율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예요. 우리가 채권 시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 요구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이자율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알죠? 근데 우리 시장이자율을 요걸로 적용하게 되면 은근히 문제 푸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은행의 이자율. 그러니까 이 예금은 우리가 사채의 취득자. 사채의 취득자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응? 사채의 취득자 돈 빌려주는 거예요, 회사한테. 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사한테 돈을 안 빌려주고 은행에 묵혔을 때 받을 이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알죠? 그리고 거꾸로 지급은 여러분들 사채 발행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채 발행자가 채권자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렸다면 줘야 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춘. 알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사채는 뭐가 먼저 결정되냐면, 사채는요, 뭐가 먼저 결정되냐면,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 1, 얘가 먼저 결정됩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몇 퍼센트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일단 공표해요. 됐죠? 왜냐면 실제로는 채권자를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채권자 돈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몰아서 요 정도의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 사례 등기가 8%거든요. 됐죠? 8%라서 그냥 8%를 미리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느끼셔야 돼. 제가 아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잖아요. 뭐냐, 왜 안 되냐. 이것만 봐도요. 사채 발행 기업이 여러분들 채무자라면서요. 채무자가 이자를 먼저 정해요. 사채 발행할 때는.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여러분들이 채무자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여러분들이 이자 정할 수 있어요? 절대 못 정해요. 맞죠? 여러분 이자를 정하는 순간 닥쳐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근데 그건 가능해요. 사채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예. 그런데 시장의 이자는 여러분들 시시각각 변할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고정돼 있을까요? 시시각각 변해요, 여러분. 막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미국 국채가 막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 떨어졌다가 다시 금리 안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올랐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 국채 막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막 금리가 요동처럼 하루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요. 맞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이 요구하는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채권 시장에서의 이자율이에요. 맞죠? 요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로 결정이 돼요. 두 번째. 자, 그럼 보시죠. 뭐냐면, 여기 사례에서 그 액면이자는 1억이라고, 1억? 액면이자는 1억이다라고 하면 회사는 800만 원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 1억에 8% 주는 거니까, 액면이자라는 게. 그죠? 근데, 시장 이자율도 8%래. 시장, 생각해보세요. 요걸로 해볼게요. 뭐냐면, 내가 사채,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 사채 발행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주는 대로 받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발행이 되는지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 채권자 입장에서 액면 이자율은 사채의 발행자한테 받는 이자죠. 맞죠? 그러면 사채의 발행자에게 돈을 1억을 빌려주면 8%인 800만 원 받아요. 동의되세요? 근데 내가 은행에 저금한다면 이거잖아. 예금. 은행에 1억을 예금해요. 사채 발행자한테 안 빌려주고 예금에도 8%를 받아요. 어차피 그럼 똑같은 이자 8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사채에 우리가 취득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1억을 하건 아니면 사채 발행자에게 1억을 빌려주건 똑같은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 금액 그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은행이 안전빵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제발 생각하지 마. 그죠? 그냥 삼성전자한테 빌린다고 생각해요. 빌려준다라고. 그죠? 분명히 그 생각 하시는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됐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예, 액면 이자라고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금액만큼 빌리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 해보게, 할인 발행. 자, 회사가 8% 이자를 주겠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800만 똑같이.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시장의 이자는 10%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0%의 이자를 요구해. 근데 나는 8%밖에 못 줘.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는.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만약 이제 취득자 입장에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득자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에 1억을 저금하면, 그러니까 1억을 사채 발행자한테 빌려주면 8%를 받으니까 8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근데 1억을 만약에 은행에 예금하면 10%니까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발행자한테 빌려주는 게 손해잖아요. 그럼 손해니까 당연히 1억 다 안 빌려줘요. 1억을 더 빌려주면 손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1억보다 낮은 금액을 빌려준다. 손해 안 보려면. 오케이? 이 정도까지 막 멈춰야 돼. 더 생각하면 난리나. 제가 알아요. 어디까지 눈동자 이렇게 위로 치켜든다라는 건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안 멈춰가지고 피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했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 멈춰야 돼, 여기서. 더 생각하면 난리 좀 이따 다 이해를 도와볼게, 한번. 자, 그래서 이때는 낮은 금액으로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난 낮은 금액으로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지금은. 자, 이제 할증 발행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사채 취득자가 100만 원을, 아니 1억을 사채 발행자에게 빌려주면 8%인 800만 원 이자 받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시장의 이자는 6%래요. 6%. 그러면 이건 은행에 1억을 예금한다면 1억을 은행에 예금한다면 600만 원 이자 받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사채 발행자가 1억에 8%인 800만 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이자를 더 주잖아요. 더 주니까 매력적, 덜 매력적. 되게 매력적인 사채예요. 그리고 여기 사채를 가정하실 땐 꼭 여러분들 전제를 까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채 발행자와 사채 취득자는 둘 다 손해를 안 봐야 돼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당연히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채를 이자 더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사채 취득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보다 이자를 더 받아가. 맞죠? 더 받아가니까 돈을 더 빌려줘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응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금액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력적, 일단 거기까지 한번 멈춰야 돼. 매력적이니까. 더 빌려준다.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더 액면가액 1억보다 지금 사례 더 빌려주는 거니까 할증 발행. 알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은행 해볼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액면 발행만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왜냐? 자,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뭐부터 먼저 결정이 되냐면 적지 마세요. 시장 이자율부터 결정돼요. 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러 가실 때 채권자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딱딱딱딱 여러분들의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회해봐요. 조회해서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결정되겠죠.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낮으면 뭐 최대 20% 맞나? 18% 정도 되나요? 최대 금리가? 한 19%? 아무튼 뭐 몇 프로로 가정하면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부자고 그러면은 뭐 한 5%? 맞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자 결정되는 그 사람의 맞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안 따르면 못 빌려가는 거고 여기에 따르면 빌려가는 거고 그럼 따른다라는 거 뭐냐면 사채 발행자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잖아요. 맞죠? 요게 무조건 같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안 같으면 돈 못 빌려. 맞죠? 그래서 요게 똑같아. 무조건 똑같아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나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무조건 액면 발행이 되지만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액면 발행 절대 안 냅니다. 내면 은행처럼 하면 되거든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안 내요. 근데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생각하면 망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되니까 일단 그 이유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도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했죠. 그래서 최대한 배제하려고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어떠한 발행이 되는지도 진짜 잘 내거든요. 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럴 때는 꼭 채권자 입장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했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액면 이자가 사채 발행자가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사채 발행자가 주는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낮죠. 낮으니까 덜 매력적이네. 낮은 금액 빌려줘야지. 이렇게 그래야 나 손해 아니야. 되세요? 덜 매력적이니까 할인 발행 되는 거고 거꾸로 사채 취득자 자, 사채 취득자 입장 자, 사채 취득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내가 시장에서는 6%밖에 안 줘. 맞죠? 6%밖에 안 주는데 사채 발행자가 8%나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매력적인 사채니까 돈을 더 빌려준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돈을 더 빌려주면 손해 아니에요? 여기까지 생각드시죠 분명히. 아니라니까? 시장보다 이자 더 줘요. 더 주니까 내가 높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시장보다 이자를 더 받아. 맞죠? 그래서 좀 이따 사례 다 들 거예요. 맞죠? 거기서 멈춰야 되냐. 지금 매력적이니까 다 빌려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맞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제가 이제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사례 좀 들어볼게요. 견뎌내야 돼요, 이거.